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왔는데요. 지금 오늘 참여를 하고 싶었던 분이 참여를 못해서 저한테 코멘트하고 질문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 소개하고 저희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기독교 학교 이야기, 뭐죠? 애청자, 애청자신데, 제가 야, 그냥 쭉 읽어볼게요. 되게 길게 보내셨거든요. 고교학점제의 본질을 저는 국가 중심 교육과정에 아이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의 다양함에 맞춰 교육을 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데, 입시가 변하지 않는다면, 저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에 유리한 선택을 할 것이고, 교사들은 다양한 수업을 개설하는 부담과 함께 입시에 유리한 조건을 찾느냐 고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 정책이 본래 의도대로 성공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소장님께 의견을 여쭈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나요? 이 성공 확률은요, 쉽게 해서 우리에게 달린 거죠. 공교육은 공교육에 있는 사람에게 달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또 우리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교육디자인 네트워크 안에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와 교육과정 디자인 연구소에서 이걸 굉장히 운동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고교학점제 관련된 책도 저희 멤버들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활동하면서, 왜냐면 공교육에서도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우려하거나 반발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치열해요. 이 고교학점제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 대안이 뭐냐? 고교학점제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현재 고등학교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한번 풀어가자. 그럼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일부 과목이라도 하는 게 어떠냐? 학년제를 학기제로 하면 좀 어떠냐? 방과 후 수업부터 먼저 공동교육과정 하다가 이제 일과 시간까지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싸워서 얻어가는, 조금씩 공교육에서도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정책이 결코 아니다. 현장에서 그런 노력과 연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조금씩 조금씩 내면서 시끄러워도 어쨌든 운영되어 가고 확산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학교 진영은 그보다 더 열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교육은 그래도 그 정책 위반자들이 또 정치인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는 이게 학교만 각성해서 될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이루기 위한 예산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냐? 근데 가만히 있으면 실패하는 거고, 어쨌든 어떤 형태로도 노력을 해서 얼마만큼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그거는 우리 학교랑 상관없는 거야. 뭐, 대입제도 바뀌면 또 이거 무의미해질 거야. 라고 소극적인 자세거나 방관적 자세를 가지고 그냥 무늬만 고교학점제라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성공학년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우리에게 달린 거다. 기독교 학교의 고교학점제 성공학년은 기독교 학교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거고, 공교육에서 고교학점제 성공 여부는 공교육에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걸 성공학률을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얘기하신 분이 나는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라도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연구하고 다른 학교랑 소통하겠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그거 안 해도 뭐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지 뭐 어차피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넋 놓고 있으면 그냥 망하는 거고, 이거는 미래는요 현실에 어떻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결정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성공이냐 실패냐, 방관자적 입장에서는 이거 고교학점제는 이렇게 성공 여부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런 자리 논의하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이게 진짜 필요하냐, 진짜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냐, 당장은 못하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럼 뭐부터 쉽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기본 취지,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진로 중심 교육과정, 고등학교 이거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 기독교 학교가 가만히 있고 공교육 이걸 만약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봐요.
그럼 기독교 학교에 오겠어요? 학생이? 학부모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공교육은 성공을 했고 기독교 학교는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 그대로 할 거야. 그런다고 해서 이거 만약 공교육이 성공하고 기독대안학교에서 소극적이거나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해서 안 한다고 하면 학생 뺏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좀 더 연구와 고민과 실천과 연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제가 어려운 얘기, 자꾸 이렇게 숙제만 드린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이 고교학점제 문제는 그리고 또 이게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모든 대학은 학점제 하잖아요. 하지만 모든 대학이 좋은 대학은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듯이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예요. 고교학점제를 다 했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더 업그레이드 되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이건 방식인 거지. 어떤 목적으로 고교학점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의미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학교가 잘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별무리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학교에서 별무리 학교 방식을 그대로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LMS 문제도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출발점은 별무리 학교의 필요에 따라 개발이 됐지만 학교마다 교육과정이나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공짜로 준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았던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 끝에 이걸 범용화하겠다. 어느 학교든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별무리 학교가 크게 기여한 거다. 기독교 학교 진영에 크게 기여한 부분이라고 보고 이게 기독교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이 음, LMS를 오픈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진영보다 음. 일반 학교에서 야 고교학점제 이거 하려다 보니 너무 복잡한데 야 이걸 공짜로 줘? 이걸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더 좋아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국가가 하지 못한 거를 개별 시골에 있는 그 학교가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보다 일반 학교에서 별무리 학교 더 가서 보려고 하고 거기 있는 시스템 쓰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근데 그 교육부에서 LMS 개발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네이스와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스와 연동되는 건 힘드니까 별도로 만들려다 보니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국가도 제대로 못한 걸 지금 별무리 학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박수 받을 일이다. 게다가 이거 만든 걸, 공짜로 오픈을 하겠다? 이거 더 놀라운 거죠. 그 돈으로 따지면 그 1억이 넘는 예산인데 만약 그걸 외주를 줘서 그 정도 시스템 하려면 1억 이상이 돈이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그걸 무료로 공유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공유하고 또 함께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 아까 제가 보기엔 소매학교는 당장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음. 급하니까 일단 한다고 해서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범용화됐고 이게 이제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구티어 개발 학교가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공유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서로가 소통하고 풀어가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급하니까 한 거라고 좀 보거든요. 뭐 결국은 이제 그 시스템이 두 개가 있다. 어느 게 사용하기에 좋냐. 그에 따라 하나는 선택되고 하나는 선택 안 받으면 묵히겠죠. 그러면 그걸 개발한 사람은 아쉬움이 있겠죠. 예산과 시간을 투자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학교주의에 빠지게 되는 한계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미래교육의 핵심이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의 어떤 개별적인 개발 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특색이나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인정해주지만 그러나 이게 공동으로 해야만 될 수 있는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시대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래학교의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접근해야만 기독 대안학교도 살아날 수 있는 일이다. 기독교 학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다. 그냥 우리 학교만 노력해가지고 예전에 했던 방식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특히 고교 학점 더더욱 더. 왜냐면 예전 방식은 학점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더 열린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면 안 될까요? 네. 그러면 네. 짧게 하고 저희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교학점제 너무 중요한데 이제 개별 교사들이 갖는 두려움은 지금 이제 별물이나 뭐 이후학교나 잘 되는 학교들이 교사들의 역할에 있어서 어드바이저나 멘토로서 어떤 역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교육에서 이제 코치 역할, 코치로서의 교사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본인들이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연수를 들어야지, 어떤 책을 봐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연수나 아니면 이제 교육 디자인 연구소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디자인 연구소의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과정 디자인 워크샵, 학교 차원에서 교육과정 어떻게 짤 건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워크샵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학습 코칭,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걸 저희가 연수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일반 학교냐, 대안학교냐를 떠나서, 기독교 학교냐를 떠나서, 어떤 학교든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실천한 내용을 책으로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수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컨설팅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뭐 전주 완산고라든지 익산 남성고라든지 안산 경원고라든지 여러 학교들, 특히 사립 고등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했거든요.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다른 학교도 좀 섭외가 들어와서 지금 얘기가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학교들이 지금 관심을 갖는데 대부분 학교들이 고민이 비슷한 거예요. 학생 수 감소와 또 교육 과정의 변화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좀 더 우리 학교에 맞춰서 할 거냐. 근데 자체적 인력과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저희 같은 연구소에 또 의뢰해서 같이 고민을 풀어가고자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민이 있다면 어쨌든 저희 수업 디자인 연구소나 교육 디자인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연수가 됐든 컨설팅이 됐든 뭐 단행본이 됐든 어쨌든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아우, 이것도 할 얘기가 더 있지만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 작은 학교들을 위한 그 좋은 연수들이 많이 오픈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 네. 온라인으로 그래서 한, 아니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제가 뭐 일반 교육 학교다, 대안학교다, 기독교 학교다 상관없이 저희가 워크숍을 열었는데 필요하면 아예 기독교 학교 내지는 기독교 대안학교 좀 더 좀 세부화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의 상황이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그런 또 수요나 필요가 있다면 이제 뭐 기독교 학교 연맹이든 어쨌든 관련된 단체와 연대해서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저희도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체크아웃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진 쌤 먼저 좀 해줄 수 있나요? 오늘 마무리. 네, 공교육부터 해주시죠. 네, 오늘 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운영해 가고 있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방법이고 저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을 잘 새겨 듣고 또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연대해 가면서 더 이제 좋은 고교학점제를 실현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기여하고 싶고 그런 면에서 또 기독교 대안학교들의 여러 교육 과정을 보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많이 안 하시면 호랑이 쌤 먼저 해주세요. 호랑이 쌤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없으세요? 아니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고민만 했고요. 네. 고교학점제 정체에 대해서는 물론 소장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 아까 말씀하신 고교학점제 관련 서적들을 이제 또 보고 또 그동안 봐왔던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장님에게 좀 뭐랄까 좀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혜진 선생님과 동일하게 그 부분 이게 목적이 아니다. 이것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조차도 그렇고 저와 이제 함께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가 같이 해나간다면 이 부분, 이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 그러다 보면 사람도 모이겠지라는 생각을 예, 좀 하면서 네, 오늘도 고민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나그네 목사님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마르코 씨는? 네, 오늘도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 현장에 또 유튜브가 아니라 줌 라이브로 같이 이렇게 참여한다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소장님 뵈니까 요즘에 좀 화두가 되는 전형적인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전형이 아니신가. 뭔가를 비관적으로 보고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최대한 마인드셋을 성장 쪽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좋은 분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 굉장히 필요하고 기독교 대안학교뿐 아니라 교육계 이런 부분들을 말해줄 분이 필요한데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독교 대안학교도 이제는 이게 관심 안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생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곧 망해가는데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는 이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움직여야 되고 아까 우리 호랑이 선생님께서 리더십이 아니라서라고 하셨지만 리더십 입장에서는 가장 빨리 생존의 부분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사들하고 연대하고 이야기 나누고 드들 볶든지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 어떻게 그 성장 마인드셋 동력을 교사들과 나누냐 이런 부분이 될 건데 근데 안 가면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교사분들과 학교들이 동료 소장님처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네 이제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이제 뭔가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면 늘 방법적인 기술적인 부분과 이게 나오지만 가치와 태도가 중요해지는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 대안학교는 우리 본질적인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적 인성, 정말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들에 더 집중할 때 저는 지속 가능하다. 아까 말씀하신 일반 학교가 국가준재를 너무 잘할 거고 이제는 뭐 걷잡을 수 없이 갈 건데 그럴 때 기독교 대학교 살아남을 수 유일한 방법은 진짜 바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치우치지 않고 색깔만 다르겠지만 그래서 좀 균형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는 교육을 잘 해나가는 미래 교육과 함께 그게 학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저도 생각이 많이 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크아웃. 감사합니다. 마르코 씨는? 네. 저희 최근에 이제 충남 대한교육협의회 회의에 좀 참석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충남 대한교육협의회는 그 기독교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대한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간디 학교 중심으로 이제 모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간디 학교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많은 대한학교들이 실제적으로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와 연대가 너무 필요한 시기에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공멸되지 않을까 저희가 왜냐하면 이제 그런 위기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걸 제가 그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선생님들끼리 어떻게 하면 연대할지 고민하시고 선생님들이 안 되면 학생들이 서로 연락해서 만나서 학생들끼리 연대해서 거꾸로 선생님들에게 연대의 필요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좀 오늘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네, 제가 기독교학교 이야기 같이 했을 때,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오늘 제가 이게 지금 하나의 벽이 됐어요. 이게 지금, 이거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 기독교학교 이야기가 이게 말만 하지 않고 뭔가 여기서 액션과 실천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좀 들었는데, 내가 그냥 해봐야 되나? 막 전화해가지고 모이고 기대원에 찾아가가지고 말씀드리고 수디원에서 또 모임하고 있으니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이제 내년 기독교 학교 컨퍼런스 주최학교가 있어요. 저는 이제 주최학교가 뭐 말씀도 듣고 했는데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같이 왜냐면 이제 전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 선생님들이 모이는 날이 그날밖에 없잖아요.
여기 갑자기 이제 아까 얘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날 컨퍼런스 때.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런 수업을 다른 학교랑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이제 교과 모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좀 잡고, 그럼 1월 달에 이제 컨퍼런스를 하니까 그 해부터 하기는 어렵더라도 어쨌거나 컨퍼런스에서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 나누면서 서로 좀 공감을 하면서 거기서 좀 네트워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기독교 학교 컨퍼런스 주최하는 학교에 한번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전화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컨퍼런스를 기획해도 좋겠다. 그거는 제가 한번 땡땡 학교에 전화를 해서 제안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연대에 가입을 해야겠네요. 아, 네, 우리 남원숲학교 환영입니다. 오세요. 네, 그래요. 우리 소장님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네. 예. 저는 고교학점제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필수냐?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고교학점제는 우리 학교만의 색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입 차원에서는. 그리고, 이미, 공교육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특색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독 대안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 측면에서 그 괴리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봐요.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에 있었던 일인데 사회 탐구 영역 과목에 있어서 아이들이 원했던 생활과 윤리를 개설하지 않고 애들이 별로 원하지 않았던 한국지리 과목을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수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만이 많았죠. 아니, 뭐, 지리 쪽, 그쪽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교사와 여건과 상황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분란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수능 시험 보길 때도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애들이 원하는 주제나 방향과도 조금 다르고, 그렇다고 해도 제가 뭐 한국지리가 잘못됐다 이 얘기는 전혀 아니고, 아이들의 관심사가 다양했는데, 그 많은 과목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교사의 문제였거든요.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여건이 안 됐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걸 해결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거 고민하면서 소인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수업으로 수강하게 하고,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는 형태로 해서, 왜냐면 모든 다양한 필요를 작은 학교에서 다 품어낼 수는 없으니, 그럼 차선책이 뭘까?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 과정,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마다 이 모델이 최고입니다라는 건 없고요. 우리 학교에 맞는 고교학점제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정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학교 구성원들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모 고등학교에서 작년에 교육과정 컨설팅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맞는 고교학점제 편집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랬죠. 그럼 저희가 만드는 대로 하겠냐고. 그거는 컨설팅은 해드릴 수 있어도 대신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에서 뭐 기초 수학과 실용 수학 그다음에 고급 수학 만들면 그 수학과 선생님이 그거 받아낼 거냐? 선택 과목을 이렇게 많이 늘리면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실제로 할 거냐? 그럼 결국 그 학교의 상황과 여건과 색깔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과목을 개설해야지 무한정 개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거에 대한 고민을 그 학교 구성원만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기독대안학교도 마찬가지다. 기독교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의 가치와 철학, 역량이 뭐고 특색화된 교육과정이 뭔지 그에 따라 고교학점제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만의 고교학점제 모델은 결국 남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답은 내 안에 있는 거지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른 학교 사례는 참고용일 뿐인 거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특성과 학부모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우리 2주 동안 저희와 함께
미래교육과 또 고교학교까지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갈 때 혹시 필요하면 또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도 너무 밤늦게 수고하셨고 저희 각자 있는 그 학교 현장에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거 또 마음속에 어떤 결단과 결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많은가? 하여튼 그런 것들 우리 실천함으로 즐겁게 또 학교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구독과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섭 수장님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고맙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뭐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진. 사진 어떻게 네. 찍었더라? 네, 제가 찍었습니다. 네. 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잠깐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몬드라곤 대학교의 레인 학과 리더십, 앙트로프너십, 기업가 정신, 이노베이션 혁신 학과를 줄여서 여기 뒤에 보이시는 레인 학과의 서울랩의 팀 코치로 있는 난로입니다. 네, 제가 본명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날로 사랑하자 해서 이제 난로라는 닉네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인 서울의 팀 코치를 하고 있는 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이따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와. 환영합니다.